안녕하세요, 희창쌤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는데 정작 어디서 일하게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복지관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처럼 이름은 익숙한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그 역할을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일하게 되는 이용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이곳에서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지역 행사, 자주 모임, 자원봉사자 관리와 같은 현장성과 기획력을 모두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와 연결되어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요. 또한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드리는 것도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인데요. 지체장애나 발달장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직업훈련이나 사회기술훈련 등을 진행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보호작업장이나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자립을 향한 동행자로서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방과후 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삶이 어려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입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우고 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들을 상담해주거나 학교나 외부 기관과 연결해주는 일도 맡고 있어요. 단순히 돌봄을 넘어서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이 되는 거죠.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낮 동안에 안전하게 돌보는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식사, 위생관리, 미술이나 체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픽업 차량 탑승 확인이나 건강 체크 등을 담당합니다. 이용자들의 변화에 세심하게 반응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 거죠. 이번엔 24시간 함께하는 복지라고 불리는 생활시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 요양에 필요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입소해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상태의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활동들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보호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상황을 기록하고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때로는 시설 입소에 대한 상담이나 퇴소 후의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죠.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적장애나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립이 어려워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소규모로 운영되기도 하고 대규모 시설 형태인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식사, 위생 관리는 물론이고 하루 일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함께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 방식이나 반응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육원이라고도 하죠.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생활지도원과 함께 아이들의 일상을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과정 전반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또한 아동 학대 예방이나 입양 지원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룹홈은 장애인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 소규모 인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보통 한 집에 4명에서 7명 정도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구조인데요. 사회복지사는 공동생활 과정에서 아이들이나 이용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함께 하는데요. 아이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만큼 책임감도 크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애정이 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나 퇴원 관련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과 협력을 하면서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특성과 흐름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심인데요.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증상 정도와 생활 상태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하거나 가족들과의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상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상자 집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을 해주고 상황이 안 좋으면 병원이나 재활시설과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정신질환자가 바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생활시설 형태도 있고 낮 시간만 이용하는 형태도 있어요. 이때 사회복지사는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부터 천천히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고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속에서 다시 자기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뒤에서 조율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엔 현장보다는 뒤에서 복지를 설계하는 기관들입니다. 현장에선 기획중심 복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공익 캠페인을 기획을 하거나 후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기부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특수 영역입니다. 먼저 학교 안에 있는 복지 전문가가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인데요.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학교 안에 있긴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교정복지사는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재소자, 출소 예정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소 전에는 상담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사회기술 훈련 같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지역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분야 외에도 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